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신 후에 영상 뒤쪽에 가셔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미 대륙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상나라의 정치적 특징과 주나라 봉건제의 특징입니다. 이번 시간 중국 문명의 내용은 황허 문명과 상나라, 주나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에서는 신정 정치와 갑골 문자를, 주에서는 봉건제를 핵심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국 문명의 시작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중국은 황허 유역과 양쯔강 유역 등에서 일찍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중국의 지형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동부 지역에 황허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황허가 있고 양쯔강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토라는 것은 서부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수억 년 동안 미세한 먼지가 날아와서 쌓인 것으로 평균 두께가 100m라고 하는데, 토양이 비옥하면서 간단한 도구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황허 유역의 비옥한 황토지대에서 조와 수수 등을 재배하는 등 농경이 발달하고 토기도 사용했습니다. 황허 중류역의 신석기 문화로는 채도로 유명한 양사오 문화가 대표적이며, 하류지대에서는 흑도가 대표적인 농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양쯔강 유역에서도 벼농사를 최초로 시작한 허무두 문화와 양조 문화라는 신석기 문화가 있습니다. 황허 문명은 발달한 여러 신석기 문화를 배경으로 기원전 2500년경에 청동기가 사용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인구 증가, 계급 분화 등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 흐름을 거치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의 시작을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의 시작은 전설시대인 삼왕오제 시대를 거쳐 하왕조, 상왕조로 연결되게 됩니다. 삼왕오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복희씨, 농사법을 알려준 신농씨 등의 삼왕과 요와 순임금이 포함되는 오제인데요. 다음에 이 삼왕오제의 이름을 따서 진시황이 황제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공부하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등 역사 기록에 나오는 중국 최초의 왕조는 황허 중류의 하왕조입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들은 하왕조를 실제했던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상왕조의 경우도 갑골문 등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역사 기록의 정당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왕조도 추가 유물이나 유적지가 발견되면 존재가 확실하게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왕조의 시조인 우는 황하의 범람을 방지하는 데 공이 컸기 때문에 오제인 순에게서 양위를 받았고, 하왕조는 17대 동안 계속되다가 마지막 왕인 복군 거렁 때 은의 탕왕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인정되는 중국 최초의 국가인 상, 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이름이 두 개가 되는 이유는 원래 상이라고 불리던 나라였는데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도 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어는 은나라의 페어터라는 의미로 유적지 이름입니다. 상은 기원전 1600년경에 황허의 중류와 하류에서 일어나 하를 멸망시키고 황하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상은 수도를 여러 번 옮겼는데 상 말기에 도읍지였던 은어에서는 갑골문과 청동제기가 많이 출토되면서 상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확증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명나라 말의 농민들이 은어의 밭을 개간하다가
갑골을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모르던 농민들은 갑골을 한약방에 팔아서 용골이라는 약재로만 취급했다가 금속학자인 왕의영이란 사람에 의해 갑골문이 고대 문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은어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은어가 상이 수도였다는 것이 먼저 밝혀지게 되었고 갑골문이 해독이 되면서 학자들은 사마천의 사기에 적힌 중국 고대의 전설시대나 은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갑골문을 연구할수록 갑골문에서 등장하는 상나라 왕의 묘호 등을 통해 사기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되면서 상나라는 학계에서 고대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도에서 상의 영역과 후기 수도인 은어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의 정치는 신의 뜻을 묻는 점을 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신권 정치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갑골문에 점치는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권 정치는 신정 정치라고도 하며 신을 대신하는 사제가 정치 권력도 가진다는 재정일치의 의미라는 것을 이미 오리엔트 문명에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상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청동용기 등 청동기가 발달하였고 양력과 음력이 혼합된 달력을 농경에 활용했는데 이 은의 달력을 은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상의 청동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은허는 중국 고대 상왕조의 후기 수도인데요. 80채 이상 규모의 궁전과 제단, 무덤이 발견되었고 특히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 문자는 당시의 신앙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상의 갑골 문자는 점을 쳐서 거북 껍질이나 동물뼈에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한자의 기원이 됩니다. 갑골 문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칠 때 사용한 글자여서 점칠 복자를 써서 복사라고도 합니다. 상왕조는 제사, 군사적인 일, 농경 등의 국가 중대사에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묻는 신정 정치가 행해졌고 그 결과를 기록한 갑골 문자는 아직 절반 정도만 해독이 되었지만 은허 갑골문을 통해서 은의 정치, 사회, 경제 모습이 밝혀졌습니다. 귀갑은 거북 껍질인데요. 귀갑이나 소뼈의 점칠 내용과 관계되는 구멍을 뚫고 불로 지지면 뒷면이 갈라져서 금이 생기는데 그 무늬를 보고 점치는 사람, 즉 정인이 기령을 판단하여 그 점괘를 귀갑의 갑골 문자로 새기고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꿰어 만든 것이 채끼 첫 모습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상, 은나라의 문자는 무엇이며 원래의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갑골 문자이며 하늘의 뜻을 점치는 용도였습니다. 상은 기원전 11세기에 주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은의 멸망과 관계되어 강태공으로 알려진 태공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군으로 알려진 은의 마지막 왕, 주왕 때에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오지 않음을 한탄하며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나가면서 점을 찾는데 장차 천하를 차지하는 일을 보조할 인물을 얻게 된다는 점괘가 나왔고 사냥터로 가는 도중 강에서 낚시질하는 노인을 만나보고 자기 수레에 타게 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태공망 여상입니다. 그는 지략에 뛰어난 인물로서 문왕을 보필하여 주를 강대국으로 만들게 한 인물입니다. 한가하게 낚시하는 사람을 강태공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일화입니다. 다음은 주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가 상을 멸망시키고 도읍을, 호경, 즉 오늘날 중국의 관광지로 유명한 시안에 정하고 황허에서 양쯔강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주나라의 정치입니다. 주의 통치 체제는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는 왕이 수도 주변의 직할지만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서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적 체제입니다. 봉건제는 하늘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국왕, 즉 천자가 제후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통치를 위임하는 대신
제후는 천자에게 공납이나 군사력을 제공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주나라 봉건제는 제후들이 주로 왕족이 되는 즉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종법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왕과 제후, 가신으로 연결되는 봉건제 형식은 지금 공부하는 주나라뿐만 아니라 서양 중세 서유럽이나 일본 막부체제, 그리고 터키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에 관련 역사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봉건제와 서양 중세 봉건제를 비교하면 주나라 봉건제는 혈연을 기반으로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는 혈연적인 특징을 지녔지만 서양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는 주군과 봉신과의 관계가 계약에 의해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세 서유럽이라고 했는데요. 서양 중세사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건제가 지방분권제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된다는 뜻으로 강력한 왕권을 지닌 중앙집권제의 반대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봉건제는 혈연적 종법을 바탕으로 하는 종가와 분가의 관계였습니다. 종법이라는 말은 집안의 큰 아들인 장자가 종가가 되어 아버지를 계승하여 제사 등을 이끌어 나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분가가 되어 장자를 따르는 가족 관계의 질서를 국가 통치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왕은 천명사상을 국가의 통치사상으로 삼았습니다. 천명사상이란 주대의 신인 하늘의 명령, 즉 천명을 받아서 국왕이 천자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통치사상을 말합니다. 천명사상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명사상은 주나라가 멸망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만든 이념으로 최고신은 하늘, 즉 천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천벌을 내리는 절대신으로 덕 있는 사람에게 천명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은왕조에 내린 천명이 은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실정으로 주왕조로 이동했으므로 주왕실은 하늘의 자손이고 왕은 자신을 천자라고 하였으며 주나라 통치자는 신성하다는 이념을 말합니다. 주나라의 통치체제인 봉건제의 결과로 왕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주왕실의 힘이 약화되고 그 결과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주는 수도를 동쪽 나급, 즉 너양으로 옮기게 되어 동주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주왕실이 약화되고 제후들이 패권 다툼을 벌이게 되어 사회혼란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춘추전국시대는 바로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주를 서주시대라고 부르고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나급으로 천도한 이후를 동주시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동주시대는 춘추전국시대라는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갑골 문자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상나라의 정치체제는 어떤 것인가요? 정답은 신권정치, 즉 신정정치가 행해졌습니다. 주왕실이 은을 멸망시킨 후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채택한 정치 사상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천명사상입니다. 주의봉건제와 서양 중세 봉건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주의봉건제는 왕실과 제후와의 관계가 혈연관계를 특징으로 하지만 서양 중세 서유럽은 주공과 봉신과의 관계가 계약을 특징으로 합니다. 봉건제가 주왕실에 끼친 정치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왕권이 약화되고 제후 간의 패권 다툼으로 주나라가 쇠퇴하게 되어 춘추전국시대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상이라는 국가와 우리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갑골 문자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문 연구가인 미국의 존 러스 캠프 박사가 2015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암석에 새겨진 특이한 문양이 중국 상왕조 말기에 사용된 문자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북미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문자를 사용한 상왕조는 우리 민족의 뿌리와도 연관이 있는 동이족의 일파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동이족이 사용한 갑골 문자가
북미 대륙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동이족이 오래전에 북미 대륙으로 이동한 증거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동이족 선조들에 의해 북미 대륙이 개척되었다는 주장들이 최근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미 대륙과 멕시코 등지에 있었던 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내려지는 연구 성과입니다. 더 나아가서 멕시코 지역의 가장 오래된 올맥 문명이 상왕조에서 2주간 동이족의 영향으로 성립되었다는 증거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 대륙의 문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상왕조 이전에는 갑골 문자가 없었고 주나라부터는 갑골 문자가 한문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북미 대륙에서 발견된 글자의 주인공은 기원전 3000년경의 상왕조의 동이족 유민들로 주나라의 피해 보복을 피해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주류 학계에 호응을 얻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만약 내가 봉건제가 시행되는 국가의 왕이라면 왕권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춘추전국시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